그래서 콩팥 기능이 나빠짐으로 인해서 반대쪽 콩팥이 이제 기능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상성 비후가 오고 결국은 그래서 콩팥에서 오는 고혈압, 신성 고혈압도 오게 되고 그런 이제 다른 2차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문제죠. 일반적으로 신장결석, 즉 돌이 콩팥에 있는 경우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돌이 콩팥에서 가만히 있을 땐 요관의 연동 운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통증이 발생하는 원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다. 요로결석은 주로 여름에 나타난다. 여름철 발병률이 겨울철 발병률에 비해 3배 정도 높다. 그 이유는 수분 때문이다. 여름이 되면 땀을 많이 흘려 몸속의 수분이 줄어드는데 이때 혈액의 농도가 진해지면서 작은 핵이 형성된다. 이 핵에 칼슘과 수산이 달라붙어 결석이 되는 것이다. 요로에서 돌이 생기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칼슘과 수산 성분. 실제 두 성분이 만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시험관을 취해서 우선 4개의 시험관에 동일한 양의 칼슘을 넣고 수산염의 농도를 각각 1%, 5%, 10%로 조절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실험 결과 수산염의 농도가 높을수록 두 성분은 더욱 잘 응집했다. 과량의 수산염들이 소변의 흐름이 느리거나 정체되거나 또 여러 가지 장애를 받게 되면 자꾸 쌓이게 돼서 그것이 하나의 이제 결석이 이루어지는 요인이 되는 거고 농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결석이 생기는 빈도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죠. 다음은 칼슘과 수산염의 농도를 일정하게 한 후 물의 양을 각각 달리했다. 실험 결과 물이 적을수록 침전물이 더 많았다. 물의 양이 적을수록 혼탁되는 정도가 점점 이렇게 탁도가 높아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서 우리 인체의 수분의 양이 적게 되면 그 영향에 의해서도 결석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체내 수분이 적을수록 수산의 농도가 높을수록 더 많이 나타나는 요로결석. 요로결석이 여름철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소금입니다. 물에 소금을 부으면 소금이 녹습니다. 이번에는 물의 양은 줄이고 그리고 같은 양의 소금을 넣어 보겠습니다. 소금이 더 이상 물에 녹지 않죠? 이것이 바로 요로결석이 생기는 원리입니다. 몸속의 수분이 줄어들면서 수산과 칼슘 등이 뭉치는 현상이 바로 요로결석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요로결석은 수분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름철 요로결석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도 땀을 많이 흘려 소변이 농축되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지난달 미국 텍사스 대학 지질학과 탐 브리코스키 박사팀의 연구 결과가 눈길을 끕니다. 연구팀에 의하면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미국의 엘라베마, 플로리다, 조지아주 등 미국의 남부지방 절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요로결석 환자들이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미국의 중부 지역, 나아가 유럽의 남쪽과 동남아시아까지 이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현대인들에게 피하기 힘든 질병으로 부각되고 있는 요로결석. 그 치료법은 무엇일까요? 요로결석 환자의 수술실, 복강경 수술이 한창이다. 복강경 수술은 배에 서너 개의 구멍을 뚫어 복강경 수술 기구를 집어넣은 후 직접 돌을 끄집어내는 방식. 오늘 수술을 받는 환자의 경우 요관에 돌이 있다. 요관 중앙이나 상부에 돌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는 치료가 힘들기 때문에 복강경 수술을 선택한다. 잠시 후 요관에서 돌을 꺼냈다. 돌은 2cm 정도,
요로결석 중에선 작지 않은 크기다. 네, 환자는 그 양쪽 요관 결석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는 결석이 별로 크지 않아서 그 내시경으로 요관을 통해서 요광경을 통해서 결석 배출이 가능했고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결석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위쪽 요관에 있기 때문에 내시경으로는 수술이 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복을 해서 수술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복강경 수술이 도입되면서 작은 구멍을 통해서 절개창을 통해서 수술이 가능했고 석 달 전 요로결석으로 오른쪽 콩팥을 잃은 엄근석 씨. 그는 요즘 체외 충격파 쇠석술을 받고 있다. 왼쪽 콩팥의 결석을 치료하기 위해서다. 체외 충격파 쇠석술이란 요로결석 치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치료법. 충격파로 결석을 부수어 소변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잘게 만드는 방법이다. 크기가 작은 결석의 경우 자연적으로 배출되기도 한다. 이렇게 체외 충격파 쇠석술 치료를 받는 경우는 돌의 크기가 대략 5mm 이상일 때다. 체외 충격파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돌에다가 충격을 가하는 방법은 에너지원은 여러 가지지만 충격을 가해서 그 돌에 금이 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결국은 그 돌이 그 환자분 소변 요량에 의해서 씻겨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잘게 좀 깨주는 거지 그게 완전히 가루가 나지는 않습니다. 소변이 잘 빠지고 다른 요로감염이나 폐혈증 이런 합병증이 안 나타나는 한에 있어서는 한 3회 내지 5회 정도까지는 시도해 볼 만합니다. 그 외에 요로결석을 치료하는 데에는 내시경 시술이 동원되기도 한다. 방광을 통해 요관까지 내시경을 집어넣어 레이저를 쏘거나 기계적 충돌을 일으켜 돌을 깨는 것이다. 때로 채석장을 연상하게 하는 내시경 시술. 이 또한 돌이 소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피부 절개가 없고 회복 기간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48살인 최영순 씨. 지난 2001년 그녀는 처음으로 요로결석 진단을 받았다. 진단 후 곧바로 체외 충격파 쇠석술을 받았고 결석도 사라졌다. 그러나 그 후 7년 동안 무려 5번이나 콩팥에 돌이 생겼다. 계속 이제 재발되니까요. 제가 무슨 크게 낫지 못할 그런 병에 걸린 것 같고 하다못해 인터넷은 다 뒤져보고 뭐 먹어야 할 음식, 안 먹어야 할 음식 그런 거 굉장히 많이 가려서 먹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연례 행사처럼 되니까 또 아무렇지 않게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한 2년 동안은 발병을 안 하고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되는데도 안 찍어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 번은 가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발병 이후 가장 고역인 것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지 못한다는 점이다. 좋아하는 우유도 요구르트로 바꾸었다. 칼슘 때문이다. 보통 직장인들이 하루에 하나씩은 먹잖아요. 대놓고요. 그래서 처음 직장에 간 데서 한 2달 정도 먹었는데 보통 우유 먹고 나서 발병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우유에도 따져보니까 칼슘 함유량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낮은 거를 가지고 바꿨어요, 지금요. 실제 칼슘이 많이 든 멸치나 우유는 요로결석 환자들에게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과연 그럴까? 최영순 씨가 병원을 찾았다. 칼슘 섭취가 적합한지 아닌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우선 검사에 필요한 소변을 받아왔다. 24시간 소변 받은 거예요. 조금 보여줄 수 있겠어요? 이거 사실 많지 않은 거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예상 밖으로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좀 많이 먹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최영순 씨가 받는 검사는 대사 검사로 24시간 동안 받은 소변과 체혈, 골다공증 검사로 이루어진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최영순 씨는 계속 칼슘 섭취를 제한해야 할까? 파란색 쪽이 정상이고요. 여기가 골 감소증, 골 다공증을 나타내는 도표거든요. 정상에 가깝지만은요, 나이에 비해서 골 감소증이 조금 생길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골 감소증 수치와 정상 수치의 경계선에 있는 최영순 씨.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소변과 피 검사의 결과는 어떨까? 피 속에